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미군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특수전 비행대를 아주 2배가량 증강을 배치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군은 그 세계 여러 지역에 특수전 부대, 그 미육군의 특수전 부대인 그린베레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그린베레를 또 수송할 수 있는 그 수송대까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미국 플로리다의 허버트 기지인데요. 여기에 있던 그 MC-130H라고 하는 그 특수전 비행기가 지금 요코타 기지로 며칠 전에 왔습니다. 요코타 기지는 바로 우리 오산 기지처럼 도쿄 옆에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같이 쓰는 그런 큰 공군기지예요. 그 요코타 기지로 같이 왔다가 다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로 옮긴 그런 상황인데, 이 MC-130 컴뱃 탈론이라고 하는데, 이 MC-130은요 최대 속도가 482km,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행 고도는 33,000피트, 그리고 이제 최대 이륙 중량 69.7톤. 그래서 공수부대, 풀 무장한 공수부대 한 52명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특수전 비행기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전천후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비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강풍이 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야간에도 그 전천후 비행 능력이 있는데, 그 비행을 그냥 사실 예객기 같은 경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아주 초저공 침투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들은 주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산 정상쯤에 레이더 기지가 다 있죠. 그 레이더 기지가 지난번에 사드 그 배치할 때 보면 레이더 기지가 이제 주로 한 5도 각도 이상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 정상에 있는 레이더의 5도 각도로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 산 정상보다 더 밑은 레이더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비행기들, 북한의 그 AN2 같은 경우도 아주 초저공 활공을 하면서 산 밑으로 이렇게 레이더 밑으로 초저공 활강 비행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그 AN2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AN2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는 그런 전술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특수전 비행기는 그와 AN2기와 마찬가지로 AN2기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원시적인 특수전 비행기고, 그거는 이제 조종사가 자기가 직접 눈을 보면서 이렇게 초저공 비행을, 아주 느린 속도니까 초저공 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컴뱃 탈론, 이 MC-130 계열은 지형 추적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로도 얼마든지 초저공 비행을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어서 저희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대규모 지상 폭격을 통해서 레이더 기지를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하기도 전에 초저공 비행을 해서 적에게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MC-130 컴뱃 탈론에게 있습니다. 이 MC-130 컴뱃 탈론이 지금 4대가 더 일본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있냐? 아니죠. 이제 지난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오후 3시 56분부터 해서 플로리다에서 온 이 MC-130 4대가 왔는데, 가데나에 원래 있던 가데나에 MC-130J라고 하는 기체 2대가 와서 같이 상공을 선회하다가 이제 착륙을 했어요. 영접을 하러 갔는지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코타 기지에 한 이틀간 플로리다에서 온 MC-130H 4대하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서 온 MC-130J 2대하고 해서 6대의 특수전 비행기가 요코타에 이틀 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이틀 후에 10월 5일 날 저녁에 6시부터 해서 저녁에 하나하나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20시경, 즉 저녁 8시경에 마지막으로 해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집결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무슨 의미냐? 이제 대규모 침투 작전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정황인데요. 원래 이 오키나와의 그 가데나 기지에는 이 MC-130J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5대가 있어요.
5대. 그러면은 이 MC130J 5대가 있으니까 하나당 52명에서 260명을 실어나를 수 있고, 또 MC130H 버전이 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60명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 또 역시 이번에 온 그 플로리다에서 온 그 허버트 기지에서 이 MC130과 같이 있던 CV22 수직 이착륙 그 수송기죠. 이 CV22 5대가 지난 7월 달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그 특수전 기지는 뭐 거의 뭐 텅텅 수송대가 텅텅 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플로리다 허버트 기지에 있는 그 특수전 수송기들이 전부 일본으로 와 있어요. 그 중에서 4대는 오키나와로 갔고, 요 CV22 5대는 지금 도쿄 옆에 요코타 기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부 다 합해서 얼마를 실어 나를 수 있냐? 바로 이렇게 해서 848명의 특수전 부대를 한 번에 은밀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옆에 그 요미탄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에 바로 미국의 미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제1 특전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 요미탄촌에. 그러면 그 제1특전단 병력이 주로 한 7,800명 됩니다. 총원이 한 7,800명 되는데, 거기에 뭐 행정도 있고 군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병력이 또 있죠. 그래서 실제 전투를 하는 전투원은 한 3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한 3, 400명 정도의 실제 전투하는 그 전투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있는 기존의 이 MC130J 5대와 MC130H 5대로는 이 400명의 제1특전단 그린베레들을 다 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의 허버트 기지에서 이 MC134대와 다시 또 CV22 5대가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 정도의 특전단이 더 오키나와에 집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 그 미국이 특전단을, 이 그린벨의 특전단을 7개를 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흩어놓고 특수전 임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동북아를 관장하는 이 제1특전단 외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는 특전단 하나가 통째로 왔던지, 아니면은 다 차출을 해서 하나 정도 이상급의 특전단을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배치를 해놨던지, 어쨌든 이 수송 능력으로 봐서 한 8,900명 정도의 특전대원들이, 즉 작전대원들이 오키나와에 집결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8,900명 정도면은 뭔가 한 서너 군데 이상에서 대규모로 동시작전으로 뭐 암살, 파괴, 또는 뭐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핵무기 회수 작전,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 쭉 미국이 사실은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지금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그 북한하고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지만은 미국은 항상 다른 방법으로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 지금 이제 11월 6일 날 있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하러 가가지고 We fell in love. 김정은하고 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아주 그와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럴 정도로 그 김정은을 지금 좋게 평가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느 때 돌변해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불과 1년 전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친 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친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정도로 아주 1년 만에 돌변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이 아마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아주 정치적으로 높아져 있고,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이 그 핵의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뭔가 속임수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면, 즉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마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군사 옵션, 대북 제재 같이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항상 군사적으로 김정은이 내놓지 않으면 그 핵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김정은이 전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